요즘 동네에서 이런 말 들리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없어졌다던데? 이제 서울은 안심소득이라는 걸로 바뀐 거래.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생계급여 갑자기 끊기는 건가? 이제는 뭐 다른 걸 신청해야 하나?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근데요, 그 얘기 진짜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말 없어지는 건지, 서울시에서 말하는 안심소득은 뭔지 두 제도를 아주 쉽게 비교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들어보면 너무 간단한데 막상 검색해보면 헷갈리는 정보가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생활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가복지제도의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절대 폐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수급자가 되려면 거의 무소득무 재산무가족이어야 했습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탈락,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탈락, 심지어 집에 차 한 대만 있어도 탈락. 이게 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조금이라도 번다고 판단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끊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2년에는 주거급여, 2023년에는 의료급여까지 점차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부모님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면 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초수급자 제도 없어진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건 바로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나 서울시 공지에서 안심소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안심소득, 이 이름만 들으면 뭔가 기초수급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기초수급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고, 안심소득은 소득이 조금은 있지만 여전히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즉, 둘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관계입니다.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안심소득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제도 알고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생활이 팍팍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사람, 즉 딱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해서 한 달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박진우 씨는 월 소득 1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가 165만 원이니까 65만 원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절반인 약 32만 5천 원을 서울시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진우 씨는 말합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을 해도 생활이 팍팍한 사람에겐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기초수급은 일하면 감액되거나 자격이 사라지지만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 소득이 오르면 지원도 조금씩 줄어들긴 해도 갑자기 뚝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어도 자녀가 직장을 다녀도 신청자 본인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 즉, 기초수급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 틈을 메워주는 게 바로 안심소득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변화들을 내가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수급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기준이 바뀐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서울 시민이라면 안심소득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격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인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이어야 하고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65만 원, 2인 가구는 약 278만 원, 3인 가구는 약 357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따지는데요. 총 재산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이나 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가구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85%가 278만 원인데 실제 소득이 180만 원이라면 98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절반인 약 49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매달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상철 씨 부부는 남편은 음식 배달 일을,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합산 월소득은 170만 원 수준인데요. 두 분 다 일하고 계시지만 생활은 빠듯하고 월세와 공과금 내고 나면 늘 적자가 반복됐습니다. 기초수급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고, 그런데 안심소득을 통해 매달 54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최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겨우 숨을 쉬겠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처럼 안심소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와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소득이 있다고 감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 편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감도 큽니다. 신청은 서울시 복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용 콜센터 1668-1736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신청 도와드리는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이 제도가 아직 시범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 중 자격이 충족된 분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떨어지셨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꾸준히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월 신청자도 다음 모집에서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다희 씨는 2023년에 신청했다가 처음엔 떨어졌지만 2024년 상반기 재신청을 통해 선정되셨습니다. 정다희 씨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월 평균 11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요. 지금은 안심소득으로 34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정다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도 아니었으면 이 일 계속 못했을 거예요. 사실 프리랜서 소득은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그 불안함을 이 지원금이 조금은 덜어줘요. 이처럼 안심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소득 제도, 아직은 서울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우리 동네는 언제쯤 이런 제도가 생기나요? 지방도시나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서울만 복지 혜택 보냐는 말까지 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건 2022년입니다. 당시에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2023년엔 800가구, 2024년엔 1000가구 이상으로 늘렸고 2025년에는 15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효과가 검증되면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근로빈곤층, 청년층,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보완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근로가 가능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기초수급처럼 전부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정은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안심소득 같은 모델이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이 실험이 잘 되면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대전시와 광주광역시는 안심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소득지원 제도를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청년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서울의 안심소득은 단순한 지방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의 실험장이자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도시와 지자체에서도 빠르게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내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탈락했지만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안심소득 신청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은 서울시 복지 포털에서 간단히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모집에서 자동으로 이월돼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송민재 씨는 2023년 2차 모집 때 안 됐지만 2024년 상반기 재추첨에서 선정됐고 지금은 매달 약 31만 원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송민재 씨는 말합니다. 기초수급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내 상황. 이 제도가 딱 맞았어요. 이렇게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제도가 생기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제도가 뭔지를 찾는 자세입니다. 정부는 점점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과 근로지원형 제도를 동시에 키워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 기초생활보장이라면 생활의 안정을 위한 울타리가 바로 이런 안심소득 같은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지금 내가 기초수급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서울 시민이라면 안심소득도 복지 포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드릴 내일정보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